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하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 파우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은 거의 틀림없이 델타 변이보다 더 심각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중증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초기 징후들을 봤을 때 지금 우세종이라고 할 수 있는 델타 변이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감염성은 강하지만 치명도는 낮을 것이다라고 보여준다라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뭐다? 위드 코로나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다우, S&P, 나스닥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중에 이제 기술주 중심,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3%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4.9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가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국의 제약사 GSK랑 미국의 제약사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공동 개발한 이 소트로비마비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소트로비마비라는 약이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어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상용화까지 연결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한국의 관련주들 한번 뭐가 있을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중국의 헝다그룹의 이 사실상 디폴트 선언 이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제 중국은행에서 지준율 인하를 진행을 했잖아요. 0.5였나? 그래서 뭐 225조가 시장에 돈이 풀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재대출 소식까지도 들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막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재대출을 진행을 해주면서 회사가 무너지는데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부분은 다른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무너지는데 상당히 큰 도움으로 작용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10월 무역 수지는 미국 기준입니다. 전월 대비 671억 달러로 17.6% 정도 감소했고요. 3분기 비농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 확장치가 전분기 5.2%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떨어지는 두 개의 지수가 있었는데요. 반대로 페드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을 제외한 10월 소비자 신용은 전월 대비 169억 달러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250억 달러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조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이 권위주의에 맞설 것이다라는 미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 러시아를 겨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 이 친미, 친중 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한국은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6천 명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예적금 금리가 8일부터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냥 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패널 가격이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오미크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다시금 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오미크론이 생각한 것보다 지금 이제 초기 발표된 것처럼 꾸준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LCD나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봉쇄 수준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지준율 인하 이 얘기가 이제 한국 쪽에 돈은 많이 버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철강이나 화학 쪽이 주목을 받고 있고 심지어 벌써부터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시작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겠고 오늘 중국 경제 공적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뉴스 계속 파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 선호 만기입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척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요거는 파악을 하시고 향후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는 버릇을 좀 들였으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 종 모양의 알림 설정 그것까지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봤으니까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뉴스 나온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안철수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다. 혁신형 SMR 개발 공약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걸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안철수는 현재 여야 말고 제3지대잖아요. 3지대에서 봤을 때에도 이 원전에 대한 이슈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여야에서도 그렇고 3지대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주게 된다면 3월이 선거일이잖아요. 그 전까지 원전 긍정적인 정책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한 정책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원전 관련주들은 주목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물론 1년이나 2년 뒤에 봤을 때 실제로 원전 관련된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이슈가 끝나는 대선 날 그 전후로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 전까지 한탕 해먹고 다시 떨어졌을 때 모아가지고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해보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이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 중립 강조할수록 탈원전 폐기론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정치권 가세 얘기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에너지업계 재생에너지 늘리겠다라는 현 정책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현실성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걸로는 대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덩어리도 작은데 지금 상황이 솔직하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원전을 도와주는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두산중공업의 수급을 체크를 해본다면 외국인이 오늘도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사니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하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하나. 만약에 오늘 이 종가가 외국인 플러스로 끝나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내일 또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 나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만약에 마이너스로 끝나거나 지금은 2500 정도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에서 끝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내일 어느 정도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차익 실현 물량을 조심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은 꼭 지켜보시면 되겠고, 일단 기관 쪽에서 특히나 금융투자가 요즘 계속 마이너스를 연결해 놓고 있잖아요. 플러스로 지키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도 플러스인데 기관도 플러스면 우리 저항이라고 보여지는 바로 위에 여기 있죠. 여기도 손쉽게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아직 기대감 뿐이니까 마이너스 언제 끊어질지 이것만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자면 역시 이것도 하나 맞춰가지고 기분이 좋긴 하네요. 이 부근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니면 팔 것 없이 일단 홀딩 해라.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요 부근까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3% 이상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장중한 때 4.8%까지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간 건 저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부근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긴 해요. 근데 그 이상은 이거를 한 번에 뚫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시간을 많이 끌지 과거의 패턴을 본다라고 해도요. 21선을 돌파하고 61선 부근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은 보여주기는 했지만 61선을 못 뚫어주면 계속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21선 아래까지. 이번에도 만약에 21선을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요. 61선을 못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패턴이 이렇게 잡혀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맞췄다라고 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어, 여- 이거 아직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만족 절대 못 하실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하락하는데 마음고생 좀 하실 건데 라는 걱정이 드네요.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역시도 그냥 마찬가지예요. 이 위에 있으면 편안하게 보면 되고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비중 조절 조금씩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상으로 여기까지 급하게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상황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아예 희망은 놓지 마시고요. 시간과 상황을 보면서 전략 대응 잘 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패턴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니까요. 전략 대응 약간만 해주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그런 하나의 패턴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두산중공업 최근에 많이들 좀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 일단 한숨 돌렸다 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